반갑습니다. 2학년 2반 박태우라고 합니다. 먼저 목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지유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왜 이런 지유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제가 이 지유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앞으로 할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장기적으로 꾸고 있는 인생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직업군은 앞에 슬라이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기자입니다. 이렇듯 언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역입니다. 그런 것은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 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이 기자를 직업으로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기로는 전부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직업에 진짜 내 적성에 맞고 내 흥미가 있는지 커리어넷에 직업 적성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언어 능력이 두 번째가 나왔어요. 두 번째로 제 적게 나왔고, 이 언어 능력에 적합한 직업이 기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직업 흥미 검사도 해봤거든요. 직업 흥미 검사 해봤는데 제일 높게 나온 게 이유령, 기업 흥미 검사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제일 적합한 직업으로 나온 것이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기도 있고 적성도 있고 흥미도 있는데 기자는 제가 원하는 기자를 포기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궁금해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기자는 많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많은 사실을 알려면 세상 돌아가는 일 많이 해야 되니까 뉴스를 봐야겠죠. 그래서 뉴스를 매일이나 챙겨보고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제가 작년에 교직 편집부였고 오늘은 교직 편집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작년에 쓴 기사입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작년에 히스포츠하고 그리고 가짜뉴스에 관련된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기사를 그렇게 쓸 거고, 올해는 더 큰 목표를 잡아서 선생님들과의 인터뷰 활동을 통해서 인터뷰 능력도 개인적으로 기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인데, 이거는 첫 번째하고 비슷하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기자는 사건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만 아니라 그 사건을 알아보는 시각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생각했다가 신문을 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방송 뉴스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신문은 각각의 신문마다 정치적 성향이 거의 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번갈아 읽으면서 내 생각을 개인적으로 정리하면서 내 자체 시각을 키워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기자는 글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필수적이고요. 특히 기자와 가장 관련되는 사회과학의 독서를 할 것이고, 또 기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기자와 관련된 책을 읽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연령대별 인생 계획인데요. 먼저 청소년기는 대학 진학이 제 1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신을 목표를 제 개인적으로 세우고, 월급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 목표를 세우고 이들을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정년기에는 제가 원하는 대학이 어디냐면 부산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전 이름은 신문방송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학한 다음에 희망하는 영상에 대해서 이제 입사를 하려고 여건 확인하고 이제 입사할 것입니다. 중년기에는 이제 기자를 하면서 나의 경험을 쌓아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후배들에게 내 경험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노년기에는 이제 기자를 한 다음에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을 써보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7반 김동훈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 꿈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꿈을 꾸게 된 계기, 그리고 목표대학과 방문, 그리고 공부 계획,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독서와 활동들, 그리고 연령대별 장기적 계획, 마지막으로 롤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꿈은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바로 과학공학 기술자입니다. 제가 이 꿈을 꾸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중학교 때부터 과학 공부를 할 때 물론 문화생인지 구분이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과학 쪽에서 가장 흥미를 느꼈고요. 그리고 화학이란 과목은 한 분야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다른 여러 분야와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사용되는 부분에서 제가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과학공학 기술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대학교는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인데요. 제가 이 학과를 목표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가 좀 이 관련 분야로 좀 진출하는 확률이 높다고 해서 목표로 선택하게 되었고,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내신 1.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의 공부 계획입니다. 먼저 학기 중에는 내신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같은 사태가 있긴 했지만 시험이 끝나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또 2차고사 준비를 하게 됐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내신 공부에 집중을 하고 싶고, 방학 때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수학은 학교 진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 선행을 하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독서는 이렇게 화학 교과서는 살아있다와 교실 밖 화학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화학 교과서는 살아있다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저희가 그냥 지나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재미있게 좀 알려주는 책이고, 교실 밖 화학 이야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일들을 좀 딱딱한 과목이 아니라 저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잘 나타낸 책입니다. 그리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 좋다 하는 활동들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과학 초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좋다 하는데 저희는 과학 중점학교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걸 이수를 하게 될 거고, 다시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독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과 관련된 쪽으로 좀 진학을 하기 위해서 화학과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하고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과제연구로 3명의 친구와 함께 팀을 짜서 호두 껍질을 이용하여 손소독제 만들기라는 주제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연령대별 장기적 계획입니다. 먼저 20대에는 학원기사, 학원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저 두 가지가 화학공학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하고, 그리고 20대에 화학 분야로 유명한 기업체에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사회에 이용될 유용한 제품을 만들고, 20대에 취직을 하고 30대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한 다음에 버킷리스트도 좀 작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이 분야에서 좀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편찬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어서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롤모델인데요. 저의 롤모델은 크게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공신사건의 대표이자 원조 공시이신 강성태님이신데요. 이분은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께서 요즘에 이쪽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이분의 영상을 보고 제가 공부에 대한 자극을 어느 정도 받게 되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양대학교 화학과 교수 김종만 교수님이십니다. 현재도 지문이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 김종만 교수님께서는 손에 있는 땀구멍까지 조사하여 현재 지문으로 인식하는 것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좀 찾아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과 같이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화학적인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롤모델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꿈 발표를 하게 된 2학년 2반 19번 정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순서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나의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꿈을 가진 계기, 어떻게 내가 이 꿈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의 롤모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저의 꿈은 심리 상담가의 상담 교사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꿈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공중 때부터 학생회장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후배들을 만나봤는데요. 많은 후배들을 만나면서도 얘가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게 됐죠. 그 다음에 저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저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 중학교 때 프론티어라는 단체를 가입해서 환경미화봉사나 연탄봉사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제가 꿈을 찾아야 될 때가 왔죠.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 이 삼위일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상담교사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대학교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대학교 심리학과를 진학해서 교직이수를 받고 졸업 후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고시를 보거나 아니면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고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고시를 보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대학교를 찾아야 되니까 한번 대학교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스카이라고 하죠. 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최고 평균 최저. 네, 다 앞이 1입니다. 저는 1이라는 숫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 안 가고 싶습니다. 절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울. 네, 여기도 최고 평균 최저. 그래도 작아도 최저가 3점대 초반. 네, 이 숫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국립대. 많은 사람들이 지구국이라고 하죠. 평균이 1.8, 1.9, 2.5, 뭐 2점대 초반이나 2점대 중반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도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는 많은데 내가 발붙일 대학교는 없구나. 나는 뭘 해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저를 뽑게 만들어주는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트리오. 대학교 3초가 트리오인데요, 여러분. 네, 경남대학교, 부석대학교, 성균대학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부석대학교, 성균대학교는 상담심리학과로 저희 진도에게 도움이 되는 학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이 세 가지를 목표로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해야 되는 일과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일단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또래 상담사 활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진 첫 번째 걸 보시면은 또래 상담 활동 친구가 너무 힘들다 해서 연대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한 뒤에 상담 선생님께 위클래스 선생님이라고 하죠. 위클래스 선생님께 제가 활동 내용과 느낀 점을 보고하여서 생기부를 챙기는 그런 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담교사에 도움이 되는 책들 심리학으로 성공을 잡아라, 키너의 심리 상자 열기, 그다음에 교육학책. 교육학은 상담교사, 교사라서 한번 넣어봤고요. 이걸 읽고 제가 뭐 느낀 점이나 독서 감상문을 써서 또 생기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야 될 거는 내신을 챙겨야죠. 네, 평균 3점대라도 유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돼야 되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해야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선생님이 된다. 그러면은 무엇이든 다 말할 수 있도록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저의 네 번째로 저의 롤모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롤모델은 아니고요, 이분이. 저의 롤모델은 장성규입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상담교사가 모델이 프리랜서 장성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직업으로서가 아닌 장성규의 판단 능력, 인기응변 능력,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저 사람의 본받고 싶더라고요. 네, 미장. 네,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네, 바로 제 인생 곡선입니다, 여러분. 근데 몇몇 분들은 아 제가 진짜 나락으로 갈 때까지 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 끝부분이 저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메모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기가 하는 힘들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가 나의 인생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하는 정승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발표 진행 순서는 5가지 같습니다. 우선 제가 꾸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고 그 꿈, 즉 앱 개발자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력에는 성적 관리, 체험 활동, 독서 등이 있겠죠. 다음으로는 연령대별로 저희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고 마무리로 꿈을 이루기 위한 다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꿈을 꾸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캐릭터 만들기, 유형 만들기 등 무언가 창조하고 만드는 일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드는 일은 남들과 특별한 손재주가 필요했고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중 앱 개발자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앱 개발자는 또한 음악 사업 또 쇼핑 사업 다양한 산업 분야로 넓혀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앱 개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선 앱 개발자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앱을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하여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기획자가 앱에 대한 기획안을 짜놓으면 앱 개발자는 이와 유사한 앱이 없는지 검토하고 또한 최근 경향 등을 분석하고 또한 이런 유사한 앱이 있다면 어떤 다른 점을 특화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앱 개발자의 역할입니다. 앱의 특성에는 구글 크롬이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SNS, 게임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앱 개발을 한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대중음악 가요를 불러서 AI가 직접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결 구도를 펼치는 것을 통해 재미있는 앱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우선 이런 앱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진로를 진학해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가고 싶은 4개 대학교를 선정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대학교들은 철저한 성적 관리가 필요한데요. 특히 경북대학교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8 이내지만 저는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하여 성공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합 6으로 올리고 내신 등급 1.6 이내로 올릴 것입니다. 제가 특히 내신보다는 모의고사를 취약하여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방법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어는 기출문제를 분석해보고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학과 과학은 제가 틀렸던 문제들을 넉넉히 정리하고 제가 배웠던 것을 남들에게 설명해 줄 만큼 체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독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만 세웠다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노력을 바꾸고 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앱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체험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과정 동아리에서 고양이 사냥을 막아 생태계의 안정을 이루는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두이노와 앱 인벤터를 이용해 고양이 케어 시스템을 보완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로는 고양이 생태계 조사와 습성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서인데요. 오준석의 플러터 생존 코딩이나 열렬 C 프로그래밍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발명을 설명해주고 C 언어에 배울 수 있는 기본서를 설명해주고 제가 어떻게 하면 앱 개발자가 될 수 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연령대별로 저희 미래 모습인데요. 20대 때는 소프트웨어학과 입학을 하고 취업을 하여 40대 때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인기 있는 앱을 개발하여 60대 때 앱회사 CEO를 등극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제가 얻었던 경험을 남들에게 알려주고자 앱 개발 투자 및 5개월 시절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네. 아, 그죠. 그거이자 제 롤모델입니다. 이분은 한 강연에서 이런 유명한 어록을 남기셨습니다.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유명한 어록을 듣고 매일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교사라는 나의 꿈을 위해라는 주제로 꿈 발표를 하게 된 2학년 1반 12번 김민우입니다. 가장 먼저 차례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꿈의 변천사, 다음으로 제 목표 대학과 내 꿈을 위한 노력들, 다음으로 제 꿈의 계획과 제 롤모델을 순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의 변천사입니다. 저는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운동선수와 체육 관련 일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주변 선생님들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과 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꿈 진로 속성 검사 등을 통해서 체육교사라는 꿈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직업통성 표인 폴란드 직업통성 검사 표인데요. 저는 SE 사회 지형으로 다른 사람들과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에게 적합한 진학 계열을 보시면 교육 계열이 제일 높은데 이를 통해서 저는 체육교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 목표 대학교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의 체육교육학과를 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 많은 대학교들 중에서 왜 하필 동국대학교냐? 첫 번째로 동국대학교는 전국의 체육교육학과가 있는 대학들 중에서 탑10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상위권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경상대나 경남대와 같은 체육교육학과가 있는 대학들에 비해서 시험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동국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런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경쟁률이 50대1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학생부 40%, 실기 60%로 실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내신뿐만 아니라 실기도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 꿈을 위한 노력 첫 번째, 학업 계획입니다. 저는 수학, 영어, 사회를 중점으로 공부를 하자는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국대학교는 모든 과목에 내신 등급을 보는 것이 아닌 상위 10과목에 내신 등급만 보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수학, 영어, 사회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자는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으로 시험 기간에 가장 방해가 되는 폰 사용을 자제하고 그날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하기라는 계획을 짰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국대학교는 내신뿐만 아니라 실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일 1시간씩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친 후부터는 실기 학원에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제 꿈을 위한 노력 두 번째, 독서활동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나서 체육과 교육과 관련된 책을 약 5권 정도 읽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스포츠가 올림픽을 점령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운동과 관련된 기본적 원리와 우리가 흔히 다칠 수 있는 주의의 치료법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체육교사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 꿈을 위한 노력 세 번째, 동아리 활동입니다. 저는 1학년 때에는 교사로서 필요한 능력인 언어 능력, 자기 성찰 능력,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 토론 활동과 시사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참여 동아리 USC의 기장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2학년 때에는 USC라는 사회참여 동아리 나오고 YPTC라는 체육교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평소에 접해볼 수 없는 체육재능교육 프로그램과 여러가지 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꿈을 위한 노력 네 번째, 봉사활동입니다. 저는 1학기 때부터 매월 한 번씩
언니 오빠 책 읽어주세요라는 교육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교육봉사를 하게 된 목적은 첫 번째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저에게 부족한 언어 능력 및 사교력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다른 동국대학교에서는 봉사에 대한 학생부에서 봉사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 때문에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꿈을 위한 노력 다섯 번째, 졸업 이후의 활동들입니다. 저는 일단은 졸업을 하자마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격증인 1급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할 것입니다.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저는 두 가지의 자격증을 따기로 하였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육을 하다 보면 다리가 묻히거나 미치고 하다 보면 하박상이나 여러 가지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빠르고 정확한 응급 처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과 EFR 응급 처치 자격증을 따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하여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 꿈의 계획입니다. 10대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업 계획과 동아리 활동, 복수 활동을 꾸준히 열심히 할 것이고 20대 때에는 동국대학교 입학 및 졸업, 임용을 통과하고 학교를 배정받고 자격증을 준비할 것입니다. 30대 때에는 교직 생활을 하며 대학원에 진학을 할 것이고 40대 때에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수료할 것입니다. 50대 때에는 동국대 교수로서 모교와 다른 학교에서 강연을 할 것이고 60대 때에는 논문 발표, 퇴직, 노후 생활 등을 즐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롤 모델입니다. 저의 롤 모델은 세월호 시위인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이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먼저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제자를 위해서 한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저도 이 선생님들처럼 제 몸을 희생해서라도 저희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은 2학년 6반 신지원입니다. 제 목차인데요. 저는 제 삶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살고 싶은 삶입니다. 제가 꿈을 가지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전하는 삶입니다. 제가 꿈을 이루는 과정, 노력해야 할 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살아갈 삶입니다. 저희 롤모델을 통해서 제가 살아갈 삶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삶입니다. 제 꿈을 가지게 된 동기인데요. 저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고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과 수학과 과학을 잘한다는 특성을 활용해서 로봇공학과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직업 특성 검사인데요. 작년에 했던 건데 보시다시피 손재능, 공간지각력, 창의력, 풀이 논리력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업을 추천받았는데요. 공학 전문직에 가장 적성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로봇 연구원이 제일 저에게 맞다고 생각을 하여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전한 삶입니다. 제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우연히 참가했던 기계공학대에서 숙성하고 기계공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 때에는 기계공학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로봇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로봇공학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입니다. 꿈발표대회를 통해서 꿈을 구체화시키고 남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제 꿈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 성적을 계속 올리는 중입니다. 제 목표 대학교인데요. 제 목표 대학교는 인천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와 제어시스템공학부입니다. 기계시스템공학부는 교과전형과 면접을 동시에 하는데 등급이 2.33이고 제어시스템공학부는 2.37입니다. 이 대학교의 장점으로는 학부에서 학과로 바뀌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국립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학제도가 존재하며 해외 인턴십이나 교환학생, 국내 회사와 연계 등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 꿈을 위한 노력입니다. 첫 번째로
중학교 때부터 해온 활동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로봇을 제작해오면서 많은 실패를 겪어오고 성공들을 하면서 로봇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기현 쌤과 함께하는 발명 자율 동아리인데요. 이 동아리 기장으로 활동하면서 운전자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한 슬라이드 발판과 내용물에 따라 모양과 크기를 바꿀 수 있는 포장 가전자를 발명 공진대회에 출전하였으나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보완할 생각입니다. 제 꿈을 위한 노력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인데요. 이 책은 국내생도 잘 모르는 재밌는 공학 이야기이고, 이 책은 공학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도록 합니다. 또 단순히 어려운 계산을 하는 학문이 아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학문이 공학인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공학에 대해 소개를 해주는데 기계공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꿈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로 대학교 로봇공학과에 진학한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한 후 졸업 후에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취업을 하게 됩니다. 또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취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살아갈 신입니다. 저의 롤모델은 데니스 홈씨인데요. 이분은 로봇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과 따뜻한 기술을 공유하는 공학자입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로봇을 개발하는데요. 저도 이분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제가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이분은 이후 여러 곳에 강연을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처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강연을 다니고 싶습니다. 제 연령대를 장기적 계획인데요. 20대 때에는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체에 취직한 다음 30대 때에는 안정적인 가정을 형성하고 좋은 경험들을 하고 40대 때에는 각종 강연들을 하여 기계공학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다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계들을 제작하는 CEO가 되고 60대 때에는 유명한 배우자로 TV에 출연하고 70대 때에는 CEO로 얻은 경험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게 되고 80대 때에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제 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